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 차량 관련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철도 차량 정밀안전 진단 결과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원식 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3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철도 차량 형식 승인과 그리고 철도 차량 정밀안전 진단 결과의 평가 업무인데요. 빨간색 글씨로 보시면 지금 철도 차량 생애주기 안전성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도 형식 승인은 이제 철도 차량이 처음 이제 설계되고 제작될 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태어나는 시기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정밀안전 진단 결과 평가는 이제 노후 차량, 사람으로 따지면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어르신이 됐을 때 어쨌든 좀 그 건강 검진을 좀 다양하게 좀 과학적으로 좀 다양하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정밀안전 진단 평가는 철도 차량의 어떤 그 생애 마지막에 해당되는 진단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어쨌든 철도 차량 생애 주기 안전성 확보라고 지금 주제를 정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철도 차량 정비 조직 인증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운영 단계죠. 이제 철도 차량으로 보면 이제 청년기, 장년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부분일 텐데요. 정비 조직 인증 제도와 그리고 철도 안전관리 체계 정기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가장 이제 중요하고 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순서는 철도 형식 승인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 차량 정밀안전 진단 결과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구상만 하고 있는 철도 안전사업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형식 승인 관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면 개요 절차, 그리고 적용 범위,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 형식 승인을 위한 조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형식 승인 제도가 이제 도입된 계기가 어떤 2012년 철도 안전법 어떤 그 감사원에 대해서 이제 KTX 운영 안전관리 실태가 감사 결과가 이제 2012년 4월 27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아마 광명역 탈선 사고로 인해서 좀 더 고속 차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철도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철도 안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철도 형식 승인 제도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성능 시험 제도는 이제 그 해당 철도 차량이 기존 운행의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고속 차량이 운행선로에서 3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있다면, 형식 승인 제도는 이제 설계부터 이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설계에 맞게 그리고 제작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이제 그 설계 때부터 제대로 운행의 그 운행뿐만 아니라 안전, 거기에 목적에 맞게 제작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적으로 2021년 6월 23일에 안전법 그 개정을 통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위탁을 받게 되었고요. 아직은 좀 저희가 부족하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그 형식 승인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좀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도기술연구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철도 형식 승인의 검사 종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철도 차량 형식 승인, 철도 용품 형식 승인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새로 올해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아직 인력이나 장비가 그렇게 좀 아직 확대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철도 용품
형식 승인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 차량 철도용품 형식 승인은 뭐 설계 적합성 검사 그리고 합치성 검사, 형식 시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작자 승인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작자 승인도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뒤에 설명드릴 것처럼 저희 공단 조직이 좀 더 확대된다면 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제작사가 형식 승인을 받은 뭐 철도 차량과 이제 동등한 형식으로 어떤 제작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이제 품질 관리 체계 등을 이제 검사를 하는 이제 제도이고요. 철도 차량 완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철도 차량이 실제 운행 선로에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외에 뭐 초도 편성 이후에 뭐 2호, 3호 이렇게 뭐 10호차까지 이런 이제 양산형 전동차들이 정말로 설계대로 또는 양산차와 동등한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는지 이렇게 또 검사를 하는 완성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뭐 철도 차량 먼저 형식 승인 검사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식 승인 이제 검사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설계 적합성 이제 설계 차량이 설계서대로 이제 그 제대로 설계를 했는지 어떤 운영사가 요구하는 그 운행 조건이나 어떤 사양에 맞게 설계를 제작했는지 설계 적합성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된 대로 제대로 제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합치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치성 검사가 끝나면 이제 차량 형식 시험이라고 해서 뭐 부품 시험, 뭐 구성품 시험, 뭐 완성차 시험, 이제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작자 승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품질 관리 체계 이제 적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이 이제 어떤 철도 차량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나 인력 등을 갖추었는지 뭐 품질 관리 체계 적감성 검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제대로 제작이 되고 있는지 제작 검사를 하고요. 완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 검사, 완성 차량 검사 전문 기관이 있고 또 주행 시험 검사 또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것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철도 용품 형식 승인 검사 종류와 절차에도 마찬가지로 그 차량과 마찬가지로 어떤 설계 적합성 검사, 합치성 검사, 어떤 그리고 용품 시험 이렇게 같은 용품 형식 승인 검사도 차량 형식 승인 검사와 동등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사실 이 부분 페이지에 좀 절차는 좀 도표로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으로 간략하게 드리면 일단 용품 형식 철도 용품 및 그 철도 차량 형식 승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형식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과 이제 사전 검토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뭐 사전 검토를 하면 나중에 뭐 2단계, 3단계 과정에서 어떤 설계 적합성 검사, 합치성 검사, 이런 뭐 형식 시험 단계에서 뭐 그런 일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협의를 합니다. 그 외에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 뭐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 위한 이제 사전 검토를 하고요. 바로 이제 2단계로 가면 이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일단은 이제 요청을 합니다. 이제 승인 어떤 이제 사전 검토를 통한 어떤 형식 승인 이제 검사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검사 요청을 하면 저희가 2, 3, 4단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합하다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로
보고를 하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제 메일이나 연락처를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철도 차량 기술 기준이라는 어떤 이제 행정 규칙이 있습니다. 철도 차량이나 철도 차량의 그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차량들은 제작을 해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속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동력 집중식, 동력 분산식, 일반 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동차, 객화차가 있고요. 도시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 흔히 말하는 이제 전동차 대부분 이제 수도권, 대도시임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동차가 있고, 그리고 고무차륜 정전철, 철제차륜 경전철, 림경전철들이 있습니다. 자기부상이 있는데, 자기부상은 최근에 운영을 이제 철도 차량 어떤 영업을 위한 운행을 중지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나와서 이건 일단은 좀 기술 기준에는 있지만은 좀 자기부상 철도는 좀 그렇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또 이제 노면 전차 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도시철도 차량은 좀 더 다양한 이런 차종들이 이제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철도 차량 기술 기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 용품 기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철도 용품의 어떤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철도 차량이나 어떤 다른 이제 철도 시설에 대한 부품, 그러니까 철도 용품 기술 기준인데요. 어떤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륜, 차축, 연결장치 등 해서 대략 이제 7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고요. 2016년 8월 30일에 이제 최초로 제정됐을 때는 차륜, 차축, 연결장치 요 3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7개 품목까지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차륜, 제동실련, 제동디스크 형식 승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품 대상입니다. 그래서 좀 빨간색으로 좀 색칠을 했고요. 기타 철도 차량 이외에 궤도용품, 신호통신용품, 전철 전력 용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 형식 승인 사업을 위해서 이제 구성한 이제 조직도입니다. 이제 코라스라고 해서 이제 공인 검사 인증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큰 틀에서 코라스에서 이제 인정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 차량 형식 승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이런 경영적인 조직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 경영자는 당연히 저희 이사장님이시고요. 경영 책임자는 저희 철도 안전실장, 그리고 품질 책임자는 저희 철도 승인처장님, 저희 직접적인 이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 철도 승인처장님이시고요. 그리고 기술 책임자청, 실질적으로 형식 승인에 대한 어떤 실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총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맡은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이제 맡고 계신데요. 아무튼 형식 승인 반장이란 역할이 좀 이거 외에는 이제 다른 업무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업무로 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책임자 이제 정의 어떤 이제 업무를 이제 보좌하는 이제 기술 책임자 부가 있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검사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밀안전 진단 결과 평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 이제 검사원의 이제 업무의 조직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또 내부 심사, 공단 내부에서 형식 승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내부 심사자를 두고 있고요. 이거는 뭐 외부 위원들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한국 코라스 한국 인정기구에서 또 요구하는 뭐 조직을 갖추었다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어떤 각종 이제 매뉴얼이나 어떤 이제 절차서 지침서를 이제 갖춰야 하는데요. 큰 틀에서 바로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품질 매뉴얼, 그 품질 경영 이제 경영 책임자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 기술되어 있는 이제 품질 매뉴얼이 이제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품질 절차서, 이제 검사 형식 승인 이제 검사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제정이 이제 품질 절차서라고 해서 일단 뭐 어떤 부분을 이제 검사를 하고 뭐 품질 관리 이제 각각의 이제 검사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품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절차서 15종을 제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 지침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저희가 이제 의뢰받은 철도 용품을 형식 승인을 할 때 그 부품들을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뭐 각종 규격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타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 승인 지금 사업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저희가 뭐 네 가지 지금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빨리 지금 진행이 될 게 이제 뭐 8,500대 전기기관차에 사용하는 어떤 이제 차륜인데요. 이게 지금 제작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품질 그 기술 책임자 정부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이제 중국 입회를 하셔서 검사까지 마치고 왔고요. 지금은 현재 어떤 실무적인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고 행정적으로 몇 가지 이제 보완 사항과 결과 보고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차륜 요 일종에 대한 형식 시험이 저희 공단의 아마 첫 완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세 가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처음 전장에서 말씀드린 이제 차륜에 대한 그 8,500대 기관차에 대해서 어떤 이제 설계는 이제 국내 사업자가 했는데 이제 제작은 이제 뭐 마한산 스틸이라는 그런 이제 중국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적합성은 이제 저희 공단 내부에서 서류로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요 합치성 검사와 용품 이제 형식 시험은 직접 중국 현지에 가서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요번에 형식 승인 하시는 분들이 좀 첫 사업인데 좀 많이 고생을 하셔서 아무튼 감사의 노고가 많으셨음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철도 차량 정밀안전 진단 결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순서는 개요 절차, 작용 요건,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외부 위원회 이제 작용 요건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로 보시면 뭐 도입 배경으로는 정밀안전 진단 이제 기관이 실시한 이제 정밀안전 진단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를 해서 부실 진단을 예방하고 노후 철도 차량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목적은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제 그 국회의원님이 이제 그 목적으로 입법을 하실 때 쓴 이제 목적을 제가 그대로 담아왔고요. 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진단 기관이 실시한 그 진단 결과에 어떤 평가를 먼저 어떤 것들을 평가하지 대상을 선정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 진단 결과가 거짓이거나 뭐 고의로 뭐 기록하지는 좀 사실과 다를 경우에 어떤 이제 업무 정지나 이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평가기관으로 이제 선정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도 도입 과정은 제가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뭐 기술사회와 뭐 국토교통부에서 일단은 2019년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뭐 2020년까지 거의 10개월간 1년 가까이 연구를 하셔서 이제 뭐 저희 공단을 포함한 이제 3개 기관이 이제 후보로 되었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23년 1월 19일에 최종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포는 1월 19일에 됐고요. 시행은 그 뒤에 1년인 뒤에 시행이 되었고, 시행 규칙 이제 하위 법령을 위한 이제 실제 평가를 위한 어떤 뭐 시행 규칙, 시행령, 규칙, 시행 지침 차례대로 2023년 3월 30일까지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단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프로세스가 진단 결과 보고서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진단 기관에서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평가 대상을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떤 그 시행 지침과 시행 규칙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선정하는 법은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교통부와 진단기관에 통보를 하고요. 평가를 실시하고 부실 진단이 없었을 때는 바로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하고요. 소유자와 그 진단을 의뢰한 소유자와 정밀안전 진단에 이상이 없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부실 진단이 있다 그러면 뭐 사전 통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요. 국토교통부는 이제 소유자에게 혹시 부실 진단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차 크랙이 갔다 그러면 이 대차 크랙이 간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라, 이렇게 소유자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진단기관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진단을 했는데 왜 부실 진단을 나왔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뭐 이의 신청에는 이제 그 저희가 부실 진단으로 판정을 했을 때 이제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어떤 뭐 부실 진단이 있다, 뭐 발견되든 아니면 부실 진단이 없는 걸로 이제 소명이 되든 간에 일단은 저희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유자 진단기관에 이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 진단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는 세부적인 절차는 시행령 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여기 그 나눠드린 책자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좀 글씨가 작아서 뭐 여기도 물론 이제 뭐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여기 중에 저희가 매뉴얼을 제정을 해서요. 국토부 승인을 받아 매뉴얼을 제정해서 요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평가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요. 대부분 요 첫 번째 맨 윗칸에 어떤 기대 수명을 초과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부분 기대 수명이라고 하면 뭐 20년, 뭐 25년 뭐 이런 형태가 많은데요. 최근에 뭐 특수차가 좀 물량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여기 항목에 해당돼서 평가를 지금 저희가 평가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요.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행 지침에 따른 어떤 5가지 항목, 계획 수립, 뭐 상태평가, 안정성 평가, 성능평가, 종합결론 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어떤 업무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부적정으로 표시가 되면 그 해당 진단은 부실 진단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부적정 사유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세부 평가 방법은 앞서 이제 요 평가를 하기 위한 이제 요 판단 기준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안정성 평가의 적정성을 저희가 한 기관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제 38점입니다. 안정성 평가의 이제 적정성. 요 이제 특수차 같은 경우는 이제 40점 만점에 이제 38점이 나와서 안정성 평가의 적정성은 이제 적정으로 이제 판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yes와 no로 되어 있는 부분들, 요 부분은 기준점 만점이 나와도 어느 하나라도 no가 나오면 바로 부적정으로 해서 안정성 평가는 이제 해당 평가는 이제 부적정으로 해서 부실 진단으로 평가가 됩니다. 사이드실 캠버량 같이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yes, no 항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점수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 결과 통보 양식이고요. 이게 서울교통공사 이제 전동차 이제 8칸에 대한 이제 최근에 나간 이제 결과 통보인데요. 진단기관에서 소유자분들에게 통보하는 양식하고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 이제 다른 부분은 어떤 이제 요 평가 판정 사유에 각각의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적정하다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평가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평가기관의 장은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장님 직인을 찍고 이렇게 국토교통부 그리고 진단을 의뢰한 소유자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어떤 특급 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 4건의 평가를 진행했는데, 여기 철도차량 기술사회 회원분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사를 취득한 평가관이 없기 때문에 요 1등급 정비 기술자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2명이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저희가 올해 정밀안전 진단 결과 평가 예상 이제 물량인데요. 이제 저희가 기관은 이제 실제 기관명은 적지 않고 이제 전문기관 이제 3개 기관 A, B, C로만 정했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올해는 한 15건만 예상을 했는데, 벌써 지금 15건이 지금 넘을 것 같고요. 예상되기로는 한 30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사회 회원분들의 좀 평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 안전사업 중장기 계획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향후에 조직이 좀 커지고, 이것도 당연히 이제 저희 주무기관이 이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철도형품 형식 승인, 철도차량 형식 승인, 그리고 저희가 또 시설에 대한 또 정밀 진단 평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제 승인과 어떤 평가를 이제 인증, 정비 조직 인증까지 합쳐서 어떤 철도와 관련된 이제 어떤 통합적인 철도 종합기술 인증 평가 가칭입니다.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인원은 122명으로 이렇게 좀 총 120명을 해서 철도용품 같은 경우에는 형식 승인가는 32명, 철도 차량 형식 승인은 60명, 그리고
어떤 진단 뭐 평가, 성능 평가 같은 경우는 뭐 30명 정도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요거는 저희가 뭐 공공기관마다 어떤 뭐 5개년, 10개년 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거니까 뭐 어떤 크게 그냥 좀 그냥 뭐 가볍게 봐주시고요. 어떤 뭐 오해나 그런 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기관 어떤 업무를 뭐 이렇게 좀 잠식하거나 그런 목적은 아니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철도 형식 승인, 철도 차량 정밀 안전 진단 결과 평가에 대한 제도 소개를 마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께서는 저의 메일이나 아니면은 유선으로 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